명동촌. 여러분들 보시는 그 사진, 김약연 선생님이 계시는 분이 거기 이제 명동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북간도에 세운 그 항일 민족 정신 함양의 요람 민족학교라는 근대 교육을 했던 어떤 그런 것이고요. 그럼 3부는 북간도 한인 사회와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용정리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4부는 일제히 북간도 한인 탄압과 경신 참변 이 부분은 장공간 지하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부는 그 항일 독립운동 기지 북간도 그리고 기독교와 한신대학교라는 어떤 주제로 되는데요.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런 것들을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실제 김약연 선생이 항일 민족 운동과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명동학교에서 은진학교 그리고 은진학교에서 다시 이 조선신학원을 거쳐서 한신대학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민족 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총장님 한복 입고 오신 거라든가 오늘 오후 2시에 학위수여식을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한복이나 우리의 전통복을 입고 학위수여식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신대학 대학원에는 실제 학위 가운이 조선시대의 관복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그래서 민족 한신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길어지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앉아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자, 여기 처음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여기가 이게 두만강입니다. 흔히 월강을 했다 그러죠. 두만강을 건너서 그 미개척된 처녀지 이 북간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는 아마 김약연 선생님도 2월달에 이 강이 얼어붙었을 때 이 네 가문 142명을 모시고 새벽에 이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요 다음 보이는 흑백 사진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칼라를 찍었고요. 이게 이제 명동촌의 상징인 그리고 이제 선바위 쪽에서 이제 명동촌을 내려다보는 찍은 것인데 요 주변에 이게 바로 장제촌이고요. 학교가 여기쯤 있습니다. 명동학교가 여기 명동교회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따가 사진에 보시면은 그 북간도 문화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동촌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바로 그 명동촌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김약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후진 양성을 위해서 책도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오래된 사진에서 얼굴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김약연 선생님이 이 환갑 때 찍은 사진이죠. 환갑이 그때 사진 찍은 이때 보시면 앞에 자전거가 있고 꽃 문양들이 가시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때 당시 이쪽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생활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그렇지만 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장공 스님이 돌아가셨고요. 1942년에 돌아가셨고 1943년에 명동촌과 용정에 계신 분들이 스님의 어떤 공덕을 기리면서 공덕비를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명동학교 옆에 처음에는 이렇게 사실은 기념비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명동촌에 가면 명동교회 옆에 김재원 선생님이 비를 찾아서 세워놨습니다. 다시. 그런데 요 위에 김자가 없습니다. 비가 깨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동 가시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이 그 사이에 공산주의라든가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약연 선생님도 그런 피해를 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명동 출신의 또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 중에 자, 우리 통일운동의 최선봉에 계셨던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죠. 여기서 얼마 안 가면 통일의 집도 있고 해서 계셨던 바로 김문익환 목사님이 명동촌 출신입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실제 1935년인데요. 여기 부분이 누군지 아시죠? 윤동주 시인입니다. 민족 시인이죠. 여기 바로 문익환 목사님. 어릴 때나 지금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바로 민족 시인 윤동주 45년도에 돌아가신 민족 시인 윤동주. 그래서 이제 실제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묘에는
시인이라고 써달라고 유언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었던 그래서 그 실제 합성이 동산교회 묘지에 오시실 때 시인 윤동주 지요라고 이렇게 비서를 했었습니다. 김박사님. 1919년 대한국민회 혹은 간독국민회가 세워지면서 대대적으로 명동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광명학교, 창동학교 등등등 민족학교에서 뭐랬나 3.13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1919년 3월 13일 대대적인 7,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을 하면서 3.1 그때 독립선언서를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독립선언 포고물입니다. 전쟁 포고예요. 독립을 그냥 하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서 포고문을 이렇게 해갖고 그 제일 위에 보시면 긴 야견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때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이후에? 많이 입었죠. 이것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한인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가 있을 수 있는 대한 독립군을 만들고 했던 그 조직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감독국이냐 여기가 나오는 사진이 사실은 그 총본부가 있었던 곳 하마탄 교회가 있었던 여러분이 박춘선 목사님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1914년 15년쯤 되면은 북한도 라자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국경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독립문건학교라는 곳에서 뭐랄까 독립군 사관생도를 기르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뭐 2년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만은 그 근처에 가면은 동굴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태극기가 선명하죠. 이렇게 틈면은 30 내지 40cm 정도 되는 크기의 태극기가 있고 그 위쪽에 글씨가 좀 흐립니다만은 대한독립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이 잘 확인이 안 되지만은 4명의 대한독립군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치로서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가 아닌가. 그런 결과에서 나왔던 것이고는 1910년 6월 달에 봉오동 따라오는 거, 추격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약이 오르니까 일개 대대병력이 아니라 거기다 사단병력을 갖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 투입을 시켰을 때 저게 바로 김자진 장군과 청산이라는 것이죠.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승자를 가지고 청산리 대첩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기독교 조직이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는 여기 위에다는 이제 아마 우리 김재원 선생님 표시를 해놓으신 것 같고요. 이분이 최상설과 임국정 두 사람이 그 해령 조선은행에서 용정으로 조선은행이라고 하는 15만 원 탈취 사건. 요즘 뭐 150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엄청난 돈을 그때에 이것을 탈취를 합니다. 이게 명동촌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그래서 지금 위에도 좁아서 사진을 뺐습니다만 기념비도 서 있고요. 그래 했을 때에 바로 이거 우리는 임국정이와 최계립은 이때에 23살 때에 이걸 했다 라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실 지금 조카분이 그러시구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돈은 탈취를 해가지고 숨깁니다. 숨겼지만 실제적으로 무기 구입 계획은 자세히 못해서 사실은 러시아에 가서 연해주에 가서 한데 밀정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뺏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잡혀서 어디입니까? 거기 서대문 형사소에서 가서 사형을 당하고 여기에 나왔던 그 최봉설은 거기에 그들 경찰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러시아로 탈출을 하다가 나중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공무부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공무부님 계시답니다. 이게. 예. 자, 그다음 보시는 것이 돈이 한 3만 명 정도 무기 살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누가 근데 미국을 용정으로 가면은 바로 여기가 조선의 용정은행, 용정에 있는 조선은행이라는 건물이고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이 용정의 치명유래가 되었다는 용정이죠, 말 그대로 우물입니다. 용불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가 지금도 가면 다리가 있어요. 지금 뭐 아주 용으로 화려하게 만들어놨으면 그때 나무로
하면서 선방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김양현 선생님 계시고요. 문재림 목사님 아시죠? 모니카 쌤 부친. 그 다음에 그또 아시죠? 누구신지 고맙네라고 얘기하는 김신부 개사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바로 그때 당시에 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때 당시에. 그랬고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 그다음 김기섭, 김양현 선생님 손자입니다. 오늘 오신 김재훈 선생님 부친이고요.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주배영 선생 이런 분들이 그때 이미 소년단으로 들어가서 사실 저렇게 찍었고. 여기 사실은 명동학교의 마지막 사진이 됩니다. 민족학교로서의 명동 소학교 마지막 사진인데 그때 당시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한 송창치, 윤영춘 아시죠? 여러분. 네. 누군지. 윤형주 씨, 저 가수의 아버님입니다. 시인이셨고, 그 다음에 영문학자였고, 여기 아시면 신흥 초급대학에 학장을 하셨고 하셨던 분이 계시고, 여기 보시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우, 그 다음에 윤동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익환 이런 분들이 이때 당시 졸업식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님은 한 살 차이 납니다. 그 실제 기간으로는 6개월인데 연도는 1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바로 한신대학의 설립자 김재준 목사님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죠.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학생 중에 브루스 교장님이시고요. 이게 설립자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에 바로 김재준 목사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선생이었다는 얘기죠. 37년 당시에.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이건 아마 성별 기념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성별 기념 사진일 때 여기다 보면은 교장 바로 옆에 김재준 목사님이 이렇게, 예, 옆에 교사들입니다. 이름을 다 못 찾아가지고 아는 분만 이렇게 적었는데, 배우치는 선생님도 계십니까? 예, 최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네 바로 이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 브루스 교장.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36년도에 이제 졸업식을 할 때 보시면은 브루스 교장이 계시고 문재림 목사님 계시고 여기 김양현 이사장님 계시고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를 할 때에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했는데요. 여기에 브루스 교장이 기도를 전체적으로 집전을 하고 계셨고 옆에서 사회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죠. 기도 사회라고 하시죠. 김재준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 증언을 따지면은 이분이 바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얘기죠. 네. 은진학교는 저렇게 기도 예, 그 당시 이제 은진학교에서 저게 이제 1936년인데요. 가셔서 아마 이 가을 소풍을 갔는데, 소풍을 갔을 때에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하고 앞에 나왔던 선생님들이 쭉 나오고 바로 여기에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그때 당시 보시면 모자를 쓴 거라든가 옷을 입은 걸 보면은 굉장히 멋쟁이였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교복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교복처럼 입었어요. 모자가 다 똑같습니다. 김 박사님 이 책 속에 그거 들어있죠? 다 있어요.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이 책 안에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여러분 뒤쪽에 지금 우리 저기 책을 판매를 하는 곳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책을 한 권씩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죠. 선바이고요. 그 선바이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범소풍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계시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계시는데 그 밑에 캡션을 써놨는데 재미있습니다. 뭐라 그래? 간도문화의 발상지인 명동문을 뒤에 두고서, 이게 명동촌 자체가 어쩌면 간도문화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학생들을 데리고 김재준 목사님하고 한병철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범소풍을 왔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동만로의 제1회 수양회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937년이나 어성도에 사진을 찍었을 것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중요하신 분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김양현 선생님 계시죠. 아주 어릴 때 이때 한 10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윤동주 시인, 여기 보시면 문익환 목사, 그때 당시 이미 책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이건찬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이성국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고 문재림 목사님 계시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또 뒤쪽에 이제 문동환 목사님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실제 명동촌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한신대와 관련되는 유명한 분들이 여기 이미 이때 당시에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 저는 지금 보는 것이죠. 자, 아까 이야기한 간도국민회가 1919년도에 만들어져서 3.1.3을 만들어내고 할 때에 독립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도국민회가 북간도 전체에 동서남북 중앙
5군데의 본부를 지방 본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북쪽에 있는 한바탕 교회에서 총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었는데, 자 동쪽에 있는 것은 용정에 있었던 토성포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즉 간도 국민회의 지방 조직 중에 동쪽을 맡고 있었던 교회였고, 간도 국민회 조직의 지방회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서쪽에 있는 것은 원보 명물구 교회, 명물구에 있었던 명물구 교회가 서부 지방회를 맡고 있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명동촌에 있었던 명동교회가 남부 지방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넘어갈 건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캐나다 선교부하고 얼마나 관계가 깊었는지 사실은 크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 사진들이나 브루스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들이 여기에 이렇게 상시로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부와 김양현 선생님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좀 비켜서 많이 서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기와의 실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누구나 보더라도 이건 대한민국 전통적인 삼태극이 있는 기와입니다. 삼태극 기와에다 이렇게 생겼고요. 중앙에 있는 걸 보십시오. 자, 삼태극이 중앙에 들어있고 동서남북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 사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계 모양도 현재 태극기하고 같습니다. 단지 위치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문양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죠? 십자가. 자,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꽃문양이 하나 있죠. 이 미술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그 오얏꽃 이화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의 대한제국의 이시 황실의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영만리에 있는 거기에 그게 왜 그 황실의 문장이 들어갔을 이유가 없다. 이거는 무궁화다라고 제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바로 무궁화와 태극, 즉 민족 항일 민족 운동의 정신을 이런 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의 집에 기와를 이렇게 이어놓고 학생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항일 민족 정신들을 깨우치고 함양하고, 그래서 우리 저 대학원 원장 영경 원장님께서 항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종교와 민족 정신을 이고 덮고 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바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전시는 작년 이맘때입니다. 이맘때에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했고, 이건 상설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시면 나중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죠. 이쪽에 보면 바로 아까 이런 하마탕에 있는 간도 국민의 총본부이면서 북부지방의 본부가 있었던 하마탕이고, 이분이 바로 구춘선 회장입니다. 이분이 간도 국민의 회장을 하셨던 분이 이렇게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이게 간도 국민의 그다음에 이제 중앙본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용정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가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중부지방회라고 해서 이런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바로 교회 조직이 간도 국민회의 5개 지방본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즉 간도 국민회 이퀄 기독교였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1941년인데요. 이 배외에도 그 재창병원 간호원장, 그다음 안도선 영신여학교 교장을 지내셨던 분을 캐나다로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는 것을 송별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던지면서 태극기를, 그리고 무궁화를, 그다음에 십자가를, 이것을 그 지붕에다 얹어서 얹고 그 안에서 그 조국 광복에 대한 미래를 꿈꾸고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인물을 키웠다는 것. 그 기와의 문제를 우리 조선 왕실 백자 명장이신 우리 박본 장로님이 이전부터 보고 싶어 하셨어요. 오늘 오셔서 보신 소감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이제 조금 이따 식사하시러 올라가시다 보면 조선 백자 다랑아리가 있습니다. 분청 다랑아리와 백자 다랑아리가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이 700만 점 그 유품 가운데서 20개를 2013년에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 18세기의 조선 영종조 시대의 백자 다랑아리였습니다. 그 백자 다랑아리를 현대적으로
그러면서도 전통의 모든 것들을 계승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지금 재현해낸 그 작품을 이 박번 장로님께서 저희들에게 4년 전에 기증해 주셨어요. 조선으로 시작한, 한국신학대학으로 시작한 이 조선의 조선의 어떤 민중들의 의지, 삶, 아름다움이 담긴 게 다랑알입니다. 저는 신학생들이 그걸 오고 가면서 보면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속이 텅 빈, 어떻게 보면은 다랑알이는 수수하죠. 우리 조선 백의 민족들의 상징이죠. 저런 다랑알이 같은 품성, 예수의 품성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다랑알이를, 그것도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셔서 하나의 지금은 몇 억 정도 갈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또 좀 기억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막세기와를 예수교 장로교에서 통합 측에서 수없이 돈으로 유혹해서 저거를 사가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 김재영 선생님이,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 시켜서, 김재영 선생님이 이 뿌리는 한신이 기장이 가져야 된다고 여기다가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김재영 선생님한테 한번 박수 감사드리고, 박 장로님께서 보신 이 지금 막세기화를 좀 잠깐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원장님으로부터 그 막세 기화에 대해서 이제 보도는 들었습니다. 근데 실물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건 문화재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먼 옛날에 어느 분이 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기독교 문화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 먼 데 가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태국 문양이라든가 이런 문양을 새겨서 별도로 구웠다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 가치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화재 그 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그 가슴이 뛰고 설레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정말 그 기증해 주신 흙을 만지는 사람으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화도는 한 7, 800도 뒤에 그리고 저게 이제 유약을 칠하지 않고 그 옛날에 보게 되면 이제 저걸 시루 같은 걸 만들 때 구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소나무, 생소나무를 연기를 해서 연기로 씌워가지고 색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기법으로 했던 건데 아주 독특한 그런 그 기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저게 일정부 10년 전에 명동촌의 학교와 마을에 전부 십자가까지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110년 전에 북간도에 어느 기독교 정신 얼마 투자에 십자가까지 넣었냐면 태극기에다 무궁화까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